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확실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가겠습니다. 만약에 고민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전화는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전화들 한 통 한 통 다 받아서 종목 확실하게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화 연결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을 받고 싶으신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화와 그 다음에 유튜브 상담 지금 신청 받고 있고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잠시 시장을 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현재 양시장 모두 다 올라오고 있죠. 코스피는 0.9% 강세고요. 코스닥 역시 816포인트입니다. 0.4%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소보다는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드디어 2,500포인트를 다시 올려놓고 있습니다. 2,500포인트가 넘어서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2,500포인트가 넘어가는 이 순간, 그리고 이 자리를 확실하게 넘어서게 되면은 시장의 분위기는 하락에서 다시 상승으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500포인트였고, 오늘 만약에 이 자리를 확실하게 넘어가 주게 된다면 시장의 분위기는 좀 약세장의 분위기에서 이제 강세장의 분위기로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점은 2,500포인트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증시 많이 올랐어요. S&P, 다우, 나스닥 다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환율은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요 기업들 주가도 잘 올라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최근까지 약간 좀 어수선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다가 다시 또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거 시장이 또 역시 약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는 약간 변동성은 좀 있어요. 그리고 하락일까 상승일까 약간 고민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2,500포인트를 넘어가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조금 더 가까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고 한국 증시는 또 한국 증시죠. 미국이 올라간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같이 못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미국 증시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가겠지만,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시차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 갭들을 나중에 결국은 메워주게 된다는 거죠. 홀로만 가지 못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단순하게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이제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주가라는 건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어느 순간 주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다시 또 하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떨어지면 결국은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아요. 많이 떨어지면 다시 또 상승으로 분위기는 바뀌죠. 이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무한정으로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또 하락이 되고, 그 다음에 무한정으로 떨어지는 종목은 없죠. 영원히 하락하는 종목은 없어요. 그래서 많이 하락한 종목은 결국은 다시 또 올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꽤 오랜 기간 동안 하락 흐름을 탔거든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 2년 정도를 저는 기점이라고 보거든요. 2년 정도의 하락 흐름이 나왔다면 이제 상승에 가까워지는 시기인 거고,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때 역시도 이 하락에 대한 하락에 대한 어떤 흐름이 강했던 만큼 또 상승에 대한 흐름이 강하게 또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의심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은 약간 우리는 기회를 이 시장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 종목은 지금부터는 이 종목은 좀 쉬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많이 올라가면 결국은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만약에 지금 그 종목들을 샀는데 이 종목이 안 움직여서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 종목들은 어느 순간 자기 순번이 오면 또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결국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조금 눌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밑에서 거래가 조금 반응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부분도 지금부터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상담해 드릴게요. 자, 많이 전화 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도 상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네. 선생님 때문에 네. 그때 선의 시스템도 네. 손해 안 보고 팔았고요. 아,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오늘 오신다 그래갖고 제가 전화 오늘 엄청 일찍 했어요. 아, 딱 첫 번째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네. 저 어떤 종목 고민인지 제가 한번 들어볼까요? 풍구석유 네. 8,620원에 10%. 흥구석유를 매수하셨군요. 네. 8,620원이에요? 네. 이 종목. 저번 주 네. 14일 그쯤에 매수하셨어요? 네. 요즘에 이게 유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그래서 매수하신 건가요? 유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서 산 건 아니고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떨어지면 10%밖에 안 사가지고 네. 조금 비중 맨날 조절하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살까 모르겠죠 생각하고 샀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제 결국은 또 나중에 오를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보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또 이제 중동 지역이니까 그때 이제 원유 가격이 과거에도 올라갔던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도 보면 9월, 10월 달 이때 기대감으로 막 유가가 올라오기도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물론 단순하게 봤을 때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게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면은 유가가 한창 많이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유가가 배럴당 뭐 80달러를 넘어가서 지금 유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현재 유가 수준은 배럴당 77달러거든요. 이거는 미국 WTI라는 유가 아시죠? 네. 네, 이게 지금 77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네. 지금 요게 과거에 올라갈 때 보면 90달러를 넘어갔을 때 유가는 100달러 넘어갈 거라고 사람들은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계속 유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감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펙과 오펙 플러스 거기에서 감산 조치를 하겠다, 화가 났다. 네. 그죠? 그 뉴스 보셨죠? 네. 화가 났대요. 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으로 인해서 가자지구 이 분쟁으로 인해서 화가 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거는 이유가 안 돼요. 화가 났다고 해서 이거를 감산한다? 왜 다른 나라들까지 그걸 피해봐야 되고 뭐 때문에 화가 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유가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원유를 채굴해서 판매하는 그런 나라들은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유가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으니까 유가가 좀 올라가야 그래야 지금 뭐 다른 나라들도 그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들도 경제가 좋아지니까 약간 이걸 핑계 삼아서 유가를 감산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가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공급 물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 같은 경우 먹태깡 아시죠? 그죠. 그것도 우리가 그 공급 물량이 딸리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원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람들이 팔기도 했었잖아요. 그 외에서. 그죠.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수요가 사람들이 그만큼 원해야지 그만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 경제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도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5일 동안 내가 출퇴근하면서 내 그 자금을 몰던 사람들도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거 한 3일만 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루 정도만 타고 나머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역시 경제 상황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아무리 공급 물량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유가가 많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 네, 흥구석유나 이제 정유업체들도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SOL이라든지 뭐 GS라든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네네.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를 좀 해볼 수는 있는데, 흥구석유의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한 차례 반등이 좀 크게 나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네. 이게 8,610원이니까 매수 가격이, 네. 저는 차라리 이거를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네네. 그럴게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유업체를 보고 싶다고 하면 SOE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네. 종목들이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안전하게 교체로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돈 많이 벌어서 전화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하나기술이요. 네, 7만 원에 10%입니다. 7만 원에 10%요. 네, 지금 7만 원이면 이 종목은 최근에 사신 거예요? 네. 아, 그럼 어떻게 사시게 된 거예요? 이 종목은 어떤 이유 때문에? 뭐 테슬라 뭐 관련주죠. 2차 전지요. 그래서 네. 예, 2차 전지 관련주라 네, 그냥 조금 가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네. 아, 그냥 또 주르륵 밀리네요. 너무 많아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네. 지금 이제 근데 하나기술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6월달, 7월달에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네.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만큼 힘이 올라갈 때야 그렇지만 이제 힘이 탄력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해요. 이 거래가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올 때 거래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다음부터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 밑에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주가 빠졌잖아요. 네. 이미 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단타로 들어갔던 도망갔어요? 단타로 들어갔던 물량들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사지 않고, 그래서 하나기술의 경우에는 이제 이 여기서 올라간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 상승이 이제 상승으로 봤을 때 많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좀 많이 크니까 이 정도면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여기서 사면 한번 올라갔을 때 팔면 되겠다.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그래서 사긴 매수. 샀는데 맞아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근데 지금 매수한 가격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7만 원이니까. 이 네. 종목은 제가 생각할 때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여전히 사람들이 개인들한테는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볼 때는 관심도, 외국인과 기관의 입장에서는 관심도가 좀 식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있어요? 네, 하나기술은 그 7만 원 가격은 이제 그 매도를 이제 매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네. 매수가 네. 오면 그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7만 원까지는 오겠습니까? 7만 원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실적도 이 적자였잖아요. 2020년도, 네네. 2021년 적자였죠. 올해 들어서도 네네. 이제 그 흑자, 이익을 좀 내고 있긴 한데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매수가 오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거 저는 그렇게 권해드릴게요. 아유, 저 금방 갈까요, 선생님? 이거는 몰라요. 왜냐면 7만 원이라는 가격은 사실 진짜 금방일 수도 있어요. 당장 내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네.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네. 내일입니다, 모레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옷을 입지 않고, 그죠? 아시죠? 네. 빨간 옷 입고 와야죠. 네네. 거기서. 붙여가지고 막.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하지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자, 이렇게 해서 잘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영 멘토입니다. 네, 예, 제주항공. 제주항공. 예,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2,600원에 20%. 12,600원이요. 예. 최근에 매수한 건 아니군요.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증자 받은 거예요, 증자. 증자 받으셨어요. 예, 근데 그 전에 있던 거는 네. 많이 남았었는데 이거를 안 팔고 놔뒀더니 그냥 다 빠지네요. 그렇죠. 이거 수익 났다가 빠진 거예요? 혹시?
예, 16,000 얼마까지. 네. 그러니까요. 아유, 왜 안 파셨지? 그때? 아니, 다 팔고 증자 받은 것만 안 팔았어요. 그건 수익에서 다 파셨어요?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 다행입니다. 증자 받은 물량들만 지금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증자 받은 물량도 지금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손해를 좀 많이 보고, 그죠? 근데, 예. 일단 증자까지 받으셨고, 지금 제주항공은, 어때 보이세요? 지금 제주항공이 이제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아우, 기름값이 빠진다 그러니까 조금 네. 올라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가가.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요. 어떤 사람들은 기름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유가가 빠졌으니까 계속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그 의견이 한데 모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약간 좀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맞아요. 유가가 하락하면 당연히 운임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날 거고. 그런데 우리가 여행을 가야지 사실 이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좋아지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행을 많이 가야지. 그죠? 네. 여행을 많이 조금 물 가려면 타볼까? 조금 물 타볼까? 아유, 갑자기 물 얘기가 왜 나와요? 그게 16,000 얼마까지 네. 갔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네. 결국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여행을 많이 네.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유가 생기려면 경제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네. 경제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이 여유가 생기고 여행을 많이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주항공 이제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요. 근데 이게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서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 다 올렸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는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네. 그러면 사람들의 생활도 조금씩 나아지겠죠. 그러면 점점 여행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가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의 상황까지 본다면 이미 뭐 증자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항공은 그냥 현재 그냥 물량 20%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16,000원 이거 보지 마시고 그냥 14,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는 그래서 14,000원까지 가져가자라고 의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용 멘토입니다. 네, 어떤 너무 종목인가요? 반가워. 네, 반가워요. 어떤 종목인가요? 한국가스공사요. 한국가스공사요. 네, 너무 안 올라가요. 계속 내려가가 껌딱지. 너무 그죠? 지고 앉죠. 네, 껌딱지 같은 종목이네요. 자, 그럼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34,000원에 36%요. 34,000원에 36%요? 네. 오. 그 전에 작년에가 한번 가스공사 네. 상담을 받았는데요. 네. 이게 막 4만 7, 8천원까지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올라가지를 못하고 계속 내려가서 지금 이게 지금 보니까 47,000원 예전에 이제 주가를 보면요. 47,000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47,000원이라는 가격이 요 고점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서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참, 이 답답한 건 이제 주가가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도 주가가 비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왜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요? 한국가스공사가.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공공요금이죠. 이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유가도 그렇고 이 공공요금이 계속 이 물가는 올라가는데 공공요금은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지 못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서민들이 지금 안정이 돼야 되는데 서민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게 공공요금까지 올려버리면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부담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선뜻 올리지 못하고 계속 눈치 보다가 조금씩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자는 계속 커졌었죠.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근래에 뭐 한국전력의 경우에도 흑자 전환에 한번 이제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우리가 이런 공기업들이죠. 공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올라가기 시작하면 진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도 지금은 파는 자리일까요? 파는 자리가 아니죠. 지금은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쩌면 되게 힘들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조만간 움직임이 좀 나타날 때가 되긴 했어요. 왜냐면 시즌상 이제 겨울 시즌에 진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최근에 물가도 조금씩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은 가져가시는 게 맞고 다만 비중이 조금 적었다면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떨어뜨리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 비중이 이미 36%이기 때문에 이걸 네. 단가를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건 사실 좀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4,000원이니까 네, 더 이상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나중에 그냥 4만 원에 그냥 팔래 생각하시면 잘 팔 수 있을 거거든요. 3만 원까지 올까 예수가까지로 어, 올까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의 이 공기업들이죠. 네, 이런 기업들은 이 공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면 그건 민영화 된다는 거거든요. 공기업이 망한다면 그러면 민영화가 된다면 이 회사를 가져가려고 눈독 들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기업이긴 한데 결국은 이제 이 정치적인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거 한국가스공사는 4만 원 정도 목표 주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나중에 되면 그 이상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져가시고 나중에 4만 원에 꼭 매도 아니면 그때 시간이 다시 오래 걸리겠지? 이건 모든 기업들이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 또 빠르고 느리고 그거는 나중에 이 기업이 훨씬 더 빠를 수는 있어요. 올라갈 때는. 상승이 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느린 기업들은 없어요. 사실. 무거운 기업들도 삼성전자도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승에 대한 어떤 폭을 지금 우리가 미리 이걸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렇다면 뭐 이거 말고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교체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라가면 모든 기업이 올라갈 때는 다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네. 추가 매수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지금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는 지금 가격이면 괜찮죠. 충분히 많이 빠졌으니까. 근데 비중을 여기서 많이 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단가가 많이 안 떨어져요. 추가 매수 그렇긴 하겠지. 안 해도 네. 이익으로 나올 수 있는 가격이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요? 차라리 현금이 있다면 다른 종목을 네. 이제 이 종목에 계속 이 한 종목만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차라리 여기에서 좀 지루해지는 걸 다른 종목에서 트레이딩하면서 조금 환기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네. 네, 이렇게 가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현대차인데요. 네, 아직 종목은 가격대는 없고 지금 살 수 있는 가격대가 됐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매수를 해도 될까요?네요. 네네네네. 자, 근데 현대차가 혹시 이 종목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현대차인가요? 혹시 생각을 한 게 있으시다면? 그래도 큰 회사. 회사니까 큰 네, 회사니까? 사업은 좋고 해서 네. 아직 가격대가 많이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지금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현대차는 지금 봐봐요. 현대차 주가가 여기서 올라갈 때를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떨어졌다가 이 정도 있죠. 눈으로 보이죠. 네. 근데 우리가 네. 반면에 기아차 있죠. 기아. 네. 기아를 보면은 현대차보다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해요. 맞아요. 그런데 기아는 좀 더 올라가 있고 아, 현대차는 좀 내려와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대차가 좀 더 싸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수익을 낼 때는 사실 저는 현대차보다 기아가 훨씬 더 낫긴 해요. 이제 네. 자동차를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관련주를 근데 이제 기아가 조금 더 탄력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수익에 대한 이제 수익을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많이 올라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상승에 대한 네. 폭이 앞으로 올라갈 폭이 조금 더 여유가 더 높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부품주가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방송에서도 이제 그 현대그룹에서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조금 더 안전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많이 싼 가격에 있는 종목. 그렇게 본다면 현대차보다는 제가 한 가지 그냥 이제 팁을 드린다면 현대모비스 이런 회사가 조금 더 안정적인 가격에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때 탄력은 조금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내가 했던 생각보다 좀 옆으로 좀 넓혀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직 되게 메리트 있어 보이지는 않고 차라리 선택을 한다면 부품 쪽 이쪽을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비스토스요. 네. 2,400원에 30%요. 2,400원에 30%이세요? 네. 이 종목을 보니까 최근은 아니군요. 매수하신 지가 좀 되셨네요. 괜찮아요? 아, 매수하실 때 왜 사신 거예요? 괜찮아서 사신 거 아니에요? 저기 네. 한참 사가지고요. 네. 저기 상처 썼어요. 그랬는데 네. 병원에 있을 때 제가 입원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갖고 네. 못 팔았어요. 아, 그래갖고 그러세요? 계속 내려오고 조금 올라가다가 또 내려오고 그얘 같아서 전화를 아이고. 여쭤보는 거예요. 좀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네. 일단 비스토스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이 종목은 괜찮냐라는 의미가 이제 네.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그 의미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네. 뭐 아니면 계속 끌고 가서 뭔가 이제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 약간 그런 종목인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인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수익을 내릴 수 있어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종목은 네. 수익을 내고 나올 수는 있어 보여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 근데 길게 계속 끌고 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고. 네. 아마도 이제 주식을 하신 지가 오래 되셨거나 아니면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거나 이러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보니까. 네. 왜냐면 첫 질문이 괜찮아요? 라고 질문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알아보고 사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네. 만드는 회사고 그다음에 스펙과 합병을 했다. 이런 과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비스토스는 2,400원의 매수 가격이라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많아요. 사실은 거래량, 네.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네. 지금은 혹시 몸은 괜찮으세요? 네? 몸은 지금 괜찮으세요? 병원에 뭐 입원하셨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지금 계속 이제 주식을 보고 하시는데 문제 없으시죠? 네. 그러면 이 종목은 좀 잘 보셔야 돼요. 매일매일 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2,600원 기억하세요. 2,600원. 2,600원이요? 네, 2,600원 그 자리 네. 가격이 오면 매일매일 걸어놔요? 걸어놓으셔도 괜찮아요. 네, 걸어놓는 네.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냥 걸어놓고 네. 그때 파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화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번에는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강연의 일정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화요일이죠. 저는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에 온라인 강연회가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오늘도 역시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화요일 날 오늘 온라인 강연회 역시 무료 참여 가능하신데 시장, 그 다음에 종목, 그 다음에 전략들, 이 구체적인 전략들과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테니까 오늘 잠시 후 4시에 많이들 오셔서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 온라인 강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낮 시간에 했다면 또 저녁 시간대만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인 8시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온라인 강연회가 또 있습니다. 저녁에 이제 퇴근하시고 이제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역시 내용은 다를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제가 온라인 강연회를 또 마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온라인 강연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투자 팁들이죠. 어떻게 주식을 해야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해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화요일날 참여 그리고 목요일날 참여 다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뭐 낮 시간대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날 저녁 8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 일정 알아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유튜브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넷마블. 매수 가격은 89,000원이에요. 자, 그리고 비중이 5%네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넷마블이 89,000원. 사실 넷마블은요, 이 기업은 그동안 굉장히 좀 아픈 손가락처럼 굉장히 좀 힘들었던 종목이죠. 그런데 근래 들어서 이 거래가 저점에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게임주들이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 포착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점점 한 종목씩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보다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거기에 있어서 재료들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가격은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높습니다. 5%의 비중이라고 하면 비중이 일단 작기 때문에 좀 가볍게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게임주의 경우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게임주 중에서도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한 기업이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기업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넷마블은 추가 매수가 조금 어려운 그런 기업이라, 거기다 지금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매수가까지에 대한 기대보다는 제가 좀 높게 본다면 일단 7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중간에 한 6만 5천 원 정도 가격 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때 상황이 변했다면 거기에 대한 목표 주가는 새로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6만 5천 원 가격이 온다면 분명히 뭔가 또 분위기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새로운 목표가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꼭 다음에 6만 5천 원 오면 그 가격대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빅텍이네요. 빅텍 매수 가격은 6,200원이고요. 5%.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6,200원이에요. 과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혹시나 이때는 아니겠죠. 최근에 이제 최고점이 나왔을 때 이때는 아닐 거라고 저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자, 거기다가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뭐 이런 그 전쟁 테마주라고 하죠. 이제 방산주 이런 종목들이 근래 들어서 이제 지난번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이번에는 뭐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걸로 인해서 효과를 조금씩 보고 있긴 한데요. 물론 이쪽이 아직까지 시세가 끝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과연 할 수 있는가? 저는 추가 매수를 한다면 이건 진짜 무조건 버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빅텍은 추가 매수가 없어도 사실은 이제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추가 매수를 꼭 해서 그냥 나오고 싶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여기에 좀 끌려다닐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계속 조금 더 이제 계속 관심이 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계속 신경이 쓰일 거란 말이죠. 일단 추가 매수는 오늘 자리에서는 타이밍상으로는 가능한 자리예요. 뭐 오늘 종가에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하고 나서 뭐 5,500원 정도 목표 주가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테마 타고 올라오면 또 금방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빠져나와도 되니까 추가 매수한다면 오늘 가능. 하지만 굳이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테라제니텍스. 자, 매수 가격은 5,000원이고요. 비중은 10%네요. 자, 5,000원에 10% 비중. 이 종목도
근래 보면 거래대금 잠깐 볼게요. 100만, 1000만.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좀 부족하네요. 테라젠 이텍스. 자, 그리고요. 자, 지난 실적들을 확인해 보면 2022년도에 실적은 한번 더 돌아섰고 2023년도에도 실적은 흑자는 유지를 해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렇다면 하나네요. 이 관심이죠. 시장의 관심이 아직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거고 준비는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올라갈 만한 그런 준비들은 되어 있는 과정이라 이건 여기서 팔면은 나중에 후회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팔 자리가 아닙니다. 이건 가져가야 되고요. 5,000원이라는 가격이 위쪽으로 봤을 때 과연 이거 좀 너무 높은데 지난번에도 5,000원에서 막혀서 떨어졌는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올라가면 5,000원 넘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조금 더 위로 5,500원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역시 추가 매수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종목은 준비는 돼 있어요. 이제 시작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5,000원보다는 5,500원 그 자리를 새로운 목표 주가로 보시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테라제니텍스까지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주 네. 명쾌하게 명랑하셔서 참 좋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제가 또 시원하게 한번 상담해 네. 드릴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로보티즈. 로보티즈. 네.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 26,100원에 10%. 26,100원에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 몰라서. 그러세요. 혹시 네. 로보티즈는 매수를 어떤 제 관점에서 하신 거예요? 로봇주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6,100원에 최근에 샀어요. 지금 트레이딩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좀 한번 딱 올라갈 때. 얼마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기획을 갖고 가야 되는 건가? 맞아요. 지금 로봇주의 경우에는 이제 네. 포트에 한 종목 있어도 나쁘지 않아요. 포트에 한 종목 정도 이제 해놓고 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만 그래요? 로봇주들은 이제 보면은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이 있고 실적이 좀 안 좋은 네.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좀 괜찮고 재료들이 좀 많은 종목들 그런 로봇 관련주들이 있고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실적은 좀 떨어지는 종목들 그리고 재료가 조금 부족한 종목들이 주변주들이 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재료라는 실적이 안 부분은 좋죠. 그런데 실적이 약간 좀 못 미친단 말이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제 이익이 3억 정도의 이익이 2분기에 났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6억의 적자가 났으니까 사실상 올해는 이익을 못 본 거죠. 그런데 이 로보티즈를 만약에 단기로 보셨다면 이제 이 기업들은 사실 재료에 의한 반응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제가 볼 때 타이밍상 주식을 하신 지가 초보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 아주 초보라면 그림을 대충은 볼 줄은 그렇죠. 아는데. 네, 그림의 차트를 좀 보시죠. 네, 그림이 아니라 차트, 그죠? 네, 보니까 차트도 밑에서 돌아서는 걸 보니까 이건 단타를 할 때 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맞아요. 여기서는 매수가 들어간 다음에 위쪽으로 올랐을 때 그 매물대에서 파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보통 이제 네네. 차트를 본다면 그러면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은 31,000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지금 26,1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지금 약간의 조금 이제 수수료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 31,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팔고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자리로 봤을 때는 지금 괜찮은 자리입니다. 네. 저 전문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네. 31,000원까지는 아니라도 3만 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그 답은 됐네요. 제가 그죠? 저는 그렇죠. 31,000원까지는 봐도 될 것 같은데요. 31,000원. 그래요? 네. 그러면 그럼 이렇게 감사하죠. 하세요. 3만 원에 반 팔고 31,000원에 반 팔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예.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잘 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여보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실 거예요? 예. 네. SK 아이놀리지 테크요. SKI 테크놀로지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거기 10만 3천 원이고요. 네. 거의 80% 있어요. 10만 3천 원에 30%요? 예. 80%요? 예. 왜 이렇게 많죠? 아니, 거기 그냥 저는 주식도 많이 안 해보고 그래서요. 네. 누가 10만 5천 원까지 간다 해서 그냥 그것만 사놨어요. 뭐 15만 원까지 간다 그랬어요, 누가? 예, 그러더라고요. 주위에서. 그죠? 10만 3천 원에 사가지고 예. 10만 5천 원까지 간다고?
아, 누가 그래서 지배를 샀는데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손절을 어느 정도 선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혹시 또 저기 추가 매수가 되는 건지 그거를 알고 싶었어요. 지금 이제 그 지인분이 얘기하셨나 봐요. 예. 그 지인분한테 얘기하셔야지 이거는. 아니 어떻게 그냥 해요? 여기 우리 친구들 그냥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그분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분이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들어보고 싶어요. 혹시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분을 믿고 샀는데 지금 여기서 상담을 받고 있다는 건 지금 이제 네. 믿음이 좀 떨어졌고 그래서 불안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네. 물어보고 사셔도 돼요. 주식을 살 때. 물어보고 이제 방송에서 앞에서 상담하는 거 보니까 이제 물어보고 이거 사도 될까요? 예, 물어봤잖아요. 그렇게 네.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또 80%까지 사셨으니까 굉장히 신뢰하는 그 지인분이셨나 봐요. 근데 주식은 그래요. 이거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만약에 정말 잘하는 분이었다면 정말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진짜 되게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면 이렇게 80%의 내 돈을 투자를 하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 여기서 추가 매수하면 얼마나 더 사실 건데요? 100% 사시게요? 그거 살찌면은 한 거기서 50%는 할 수 있어요. 그럼 80%가 아니라 더 외부 자금을 더 끌어오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평생 끌려다녀야 돼요. 이거 안 올라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더 이상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요. 이거는 지금은 이제 올라오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떨어져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95,000원에 판다. 그때 팔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때 뭐 추가 매수 더 해가지고 단가 낮추면 예를 들어서 뭐 9만 원 정도에 오면은 본전에서 팔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기서 시청자분께서 뭔가 감당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감당이 되지 않는 금액을 지금 사셨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그렇죠. 만약에 조금 사셨다면 뭐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여기서 더 들어가는 건 더 위험해요. 추가 매수 더 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안 좋은 건 아닌데 여기서 일단 금액이 더 들어간다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간다는 건 시청자분을 위해서도 저는 그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은 떨어진다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그동안 많이 떨어졌고 이제 조금씩 올라가려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아마 시청자분도 그건 보이실 거예요. 이제 하락이 좀 멈추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게 좀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 물량 그대로 좀 끌고 가시다가요. 나중에 9만 원 가격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9만 원. 9만 원 정도요? 네,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더 추가하면서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9만 원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면 더 추가하면서 지금 하면 되겠지라고 예, 혼자 맞아요.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9만 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뭐 다음 달에 9만 원 올까요? 그 다음 달에 올까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서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하면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9만 원 오게 되면은 그때 꼭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정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시젠이요. 시젠. 네. 힘든 종목인데. 자, 네, 13,500원에 10%예요. 13,500원에 10%예요? 네. 13,500원이라고요? 아니요, 23,500원이요. 저 갑자기 설렐 뻔했어요. 13,500원? 그렇군요. 23,500원이군요. 네. 그런데 보니까 저 위에서는 아니네요. 다행히.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아요. 121선을 못 들어서요. 121선이 무슨 의미가 있죠? 120 모르겠어요. 거기만 가면은 못 올라가요. 이게요,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거. 이게 그 이평선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이평선은 뭐예요? 이동평균선이라고 하죠. 그죠? 네. 5일 평선은 이제 5일 동안 그 이동한 가격을 이제 이 수치화시켜 가지고 선으로 연결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네. 121선, 200일선
다 각각 이동한 이제 그 자리들을 선으로 표시해 놓은 거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수급선, 뭐 생명선, 경제선 이런 막 의미를 막 부여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꼭 떨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또 못 올라가거나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여기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럼 뭐가 의미가 있을까? 왜 못 올라갈까? 그거는 거래 밑에 보면 거래가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람들이 이거를 먹고 싶어 해야지 사 먹어야지 이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과도 하나에 1,000원인데 내가 이거 200원에 팔게라고 얘기했을 때 200원에 팔아도 안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는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안 사는데. 이해되세요?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것보다는 거래가 사람들 관심이 지금 없는 거예요. 시제는.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의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죠. 거래가 말라버렸잖아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뭐예요? 기다리는 자리예요. 기다리는 자리. 거래가 들어올 때를 기다리는 자리. 거래가 들어오면 그때가 주가가 올라가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가 없는 자리에서 주가가 천천히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자리를 저점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시즌의 경우에는. 그게 답답하죠, 당연히. 옆으로 늘어지는데. 근데 한번 탁 튀면은 또 이렇게 튀어요. 위쪽으로 딱 이렇게. 그때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려갔다 그래요. 그 폭은 올라간 폭이 아니에요. 최근에 올라간 뭐 하루에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 폭은 제대로 된 상승이 아닌 거예요. 네. 아직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이 종목은 움직이면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24,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파는 거죠. 이렇게. 24,000원이요? 네, 24,000원 위쪽 탁 올라갔을 때 그때 팔면 돼요. 대신 근데 내려갈 확률보다 올라갈 확률이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여기서는 네. 매도보다는 차라리 네. 매수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가 맞긴 해요. 맞아요. 아, 네. 그러니까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여지가 더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팔고 나오세요. 올라올 때. 네. 그러니까 수익 내고 나오셔야 돼요. 손실 말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유튜브 한번 볼까요? 유튜브 종목 한번 자, 체크해 보죠. G2 파워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1080원, 비중은 10%.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1080원. 자, 지금 그러면 이것도 이 종목 또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매수하고 나서부터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하고 2분기의 이익이 어쨌든 뭐 2022년도에 연간이익도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이익이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그런 자리라서 이 주가가 저점을 만들 수도 있는 타이밍이긴 해요. 근데 이 회사를 보면 이 과거에 주가 올라온 걸 보세요. 그죠? 좀 크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고요. 1080원 다행히 주가가 좀 비싼 편은 아닙니다. 저는 위쪽으로 1,500원 이 자리를 목표 주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원 목표 주가 실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4시 유튜브 검색하시고 주식챔피언 주식스쿨 검색하시면 4시부터 온라인 강연에서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